지난주 뉴욕 증시가 혼조 양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자 이번 주도 미국의 경기부양책 이야기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FOMC가 열리죠. 지난주에 ECB 쪽에서 양적 완화를 조금 하긴 했는데 좀 실망스럽다 그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FOMC 쪽에서도 양적 완화를 이어갈 것인지 또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주목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요 두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주에 있을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의 선호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누구의 이야기냐면요. 외국인들 이야기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계속적으로 좋아하게 될 것이다. 더 사게 될 것이다. I love Korea 이렇게 나올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선진국 지수에서 중국 기업들이 막 빠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반사 이익을 또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을 텐데 왜 한국 증시를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 5% 넘는 주식을 이제 고배당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 배당이 5% 넘는 이 고배당 주식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조금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배당이 5% 넘는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배당주들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배당락에 대한 이야기 또 하고 있는데 배당락 그리고 배당주들 언제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4일입니다. 자, 12월 14일은 무슨 데이죠? 네, 다 끝났데이? 뭐 그런 거 아닐까? 네, 1년이 다 끝났데이. 뭔 데이 많이 붙여가지고 뭔 데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2월 14일도 뭐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아무튼 네, 12월 14일은 끝났데이. 1월 14일은 시작한 데이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참. 네, 아무튼 네, 시장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월 중반으로 들어서게 되고 이제 초반부에 있었던 그런 변동성 이슈들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월 말에 이제 진행되고 연말에 진행되는 부분들은요. 이제 4분기 실적들이죠. 그 다음에 경기부양책, 이제 연내에 처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이슈들, 그 다음에 배당주들, 이런 쪽에 관심들이 좀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한 가지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백신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대감이 계속 작용되고 있는 거라서, 사실은 시장이 연말에 나빠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연초에도 나빠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제 상승 기조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기대감들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는 미국의 경기부양책 어떻게 될 것인가 타결 여부에 관심을 좀 많이 세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백신 관련한 중요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뭐 영국과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이거 있는데 브렉시트는 사실 뭐 그렇게 시장의 중심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달 안에 뭔가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그러든가 말든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FOMC에서 이제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여부들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따져보도록 할게요. 네. 자, 경기부양책하고 이제 FOMC를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연내 경기부양책 타결 가능성 이걸 좀 만들어내자 이렇게 미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요. 네. 뭔가 좀 시원한 게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 쪽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공화당은 이제 그 기업의 면책특권을 주자. 네. 민주당은 지방정부에 지원을 해주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주당 입장은 다 아시죠? 기업들을 죽이고 이제 국민들을 살리자라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공화당은 민주당이 이제 장악하고 있는 연방정부에 지원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서로 가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핑계로 대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정치권이 둘이서 서로 막 싸우게 되면 자기들은 그냥 싸우면서 월급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책안이, 그 부양책이 통과가 돼야지만이 실업수당도 나오게 되는 거고, 또 이제 그 여러
국민들의 어떤 삶이 조금 개선이 될 텐데 그거를 볼모로 삼고서 계속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나쁜 짓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도 좀 어느 그 타결을 좀 시켜놓고 나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든 그냥 네 사람들이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권에서 나타난 이런 문제들은요.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극적인 타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물러날 수 없는 그런 단계 그렇게까지 가게 되면 극적 타결로 뭐 성공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이제 뭐 인심 쓰는 척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경기부양책 같은 경우는 이번 연내에 타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내년 1월이잖아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이 진행되면은 어떻게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또 길게 긴 호흡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연준의 FOMC가 이번에 올해 마지막이죠. 15일, 16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16일, 17일 이렇게 될 텐데 이틀 동안 이제 열 겁니다. 그래서 채권 매입에 대한 정책 관련 변화가 있을 것인지 국무부에서는 뭐 하지 마라 종료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니들이 이제 끝났잖아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 끝났는데 뭐 니들이 왜 우리한테 간섭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FOMC가 이제 기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네, 매입 규모를 더 늘리거나 오히려 이제 채권의 만기를 장기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어떤 언급이나 시행만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시장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경기 부양책이든 FOMC든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전부 다 좋은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시장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단기적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백신 쪽 이야기 한번 볼까요? 백신은 지금 보면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뭐 예상한 수순이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미국의 이제 질병관리센터인가요? 네, 질병통제예방센터네요. 여기가 이제 그 CDC라고 하죠. 이 CDC에서 이제 자문기구의 또 이야기가 사용해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일단 나왔어요. 적절하다. 네, 16세 이상에게는 괜찮다. 이 ACIP라는 이 예방접종 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표결이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로 일반 대중에게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명은 이제 투표를 기권하긴 했는데 뭐 관심 없고요. 네, 일단 만장일치라는 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16세 이상 미국인들에게 접종하기로 권고했다. 그러면 이제 뭐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굳이 이것을 안 돼요라고 얘기할 수 없어. 다 좋다라고 했는데 안 돼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최종 승인이 나올 거고요. 빠르면 이제 14일 오늘부터겠죠. 오늘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다. 부럽다 이거죠. 그래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지 여부가 이제 중요할 거예요. 그 효과는 이제 뭐 2차 접종까지 있기 때문에 한 달여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14일, 그러면은 지금 3주 정도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월 중반쯤 되면은 이 백신의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코로나의 대유행이 종식이 되는 것인지, 또는 이제 이 상황들이 더 좋아질 것인지, 아니면 효과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이후에 또 이제 모더나 관련한 이 백신도 나오게 될 테니까, 이렇게 된다라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거, 그런 소박한 꿈들이 또 이루어지는 시기가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제 코로나 백신은 미국 전역에 145개 배송지에 도착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선 접종자들 대상으로 먼저 접종을 받겠지만은 곧 퍼지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겁니다. 길어야 3개월, 그 다음에 더 짧게 가면은 뭐 1, 2개월 안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효과가 입증이 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상용화는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이렇게 느껴야 되셔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지표들, 이번 주에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소매 판매 이쪽인데요. 사실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16일 날 발표될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소매 판매하고 서비스업,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지표인데,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냥,
네, 유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소매 같은 경우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그냥 일반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0.3에서 마이너스 0.2로 소폭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다. 즉 소비가 좀 줄어들었다. 이거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코로나 탓으로 돌릴 수 있잖아요. 나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핑계거리가 있어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경제 지표가 조금 나쁘게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을 거예요. 그냥 뭐 봉쇄 조치의 강화, 코로나의 대유행 때문이다. 이렇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정도 보시고요. 보통은 이제 뭐 0점 몇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더 좋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상황이 개선이 된다라면 더 좋은 상황들로 연결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일날 같은 때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70만 명대로 줄어들 것이다. 지난주에 조금 늘어났었죠. 근데 이번 주에는 조금 줄어들 것이다. 70만 명대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기 선행지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이라서 사실 경제지표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내세울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다 이런 정도고요. 그냥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 뭐 부양책이나 FOMC 경기라든지 뭐 정책적인 부분들 양적 완화 이런 것들만 기대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백신 접종 시작하면서 분위기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국내에서는 또 이제 코로나 관련한 부분에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3단계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참 이것도 근데 막바지라고 보셔야 되겠죠? 막바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정치적인 이견이 있는지 뭐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뭐 막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끝물이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자. 힘내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외국인들이 몰려온다. 자, 뉴스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뉴스는 새로운 소식이잖아요. 중국말로는 신시아오시라고 합니다. 신시아오시. 시아오시가 이제 소식 그건데 새거. 근데 뉴스 영어로는 뉴스잖아요. 중국말 신시아오시 신시 뭐 이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요. 그 외국인들이 몰려온다라는 이야기를 더 일찍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시황들 제 잘난 척 지금 하는 거예요.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저는 이제 10월 초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이니까 미리 준비해라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잘난 척을 하기 위한 시황이구나. 이 새끼 또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나네. 어쨌든 그런 거죠. 근데 외국인들이 몰려온다라는 것은 이제 와서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분위기는 이제 그렇게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뉴스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국 증시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얼만큼 들어오느냐, 얼마나 빨리 들어오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외국인들의 이런 유입 속도는 뭐 느리든 빠르든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증시 선호도가 한국 증시를 사랑하는 이런 상황들이 더 좋아질 것이다. 더 계속 길게 유지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지금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슈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통화정책에 대한 이야기, 그냥 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 다음에 기업이 좀 빠르게 실적 개선을 만들어내는 부분들, 경기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 또 백신에 대한 어떤 보급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요. 우리 한국 증시가 이제 MSCI 기준을 보게 되면 이머징이에요. 신흥 증시로 분류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기대 수익률이나 이제 상승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선진 증시에 가깝다. 근데 이거 우리나라 생각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신흥국 지수에서 선진 증시 쪽으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은 좀 가지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신흥국 증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이 선진지수로 편입이 되게 된다라면은 더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더 많은 이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야기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장기 투자로 처음 접근하기는 너무나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지금 사야 되는 이유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지금 요 뉴스에 다 들어 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의 확대.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확대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은 이제 주주들에게 많이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이고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이제
계속 이제 뭐 순환 출자고리 이런 거 끊어내고 뭐 새롭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투명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대내외 건전성, 국가 신용도 제고, 우리나라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CDS, 뭐 이제 국가 신용 뭐 디폴트? 네, 신용 디폴트라고 봐야 되겠죠. CDS에 대한 이런 프리미엄 축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너무나 기업들이 저평가 상태예요. 네, 삼성전자 아직도 400조 원대 못 벗어나고 있죠. 네, 500조 넘어가서 더 많은 그런 상승을 만들어야 되겠죠. 500조뿐만 아니죠. 뭐 800조, 900조, 뭐 1000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제 생각인가요? 네, 그렇게 가야 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100조 못 넘어가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100조 넘어가야죠. 100조 넘어서 150조, 200조. 네, 점점 스케일이 커지네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은 이제 기대감인데, 그런 것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불가능한 이야기들이 아니죠. 뭐 애플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당연히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우리 증시가,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못 미칠 만한 거 아니잖아요. 테슬라보다 못한다는 생각 못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네, 물론 뭐 생각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테슬라보다 시총 작으면 되겠습니까? 더 커야 되겠죠. 거기에다 이제 환율 같은 부분, 요즘에 환율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환율 조작국 지정될까봐. 그래서 환율이 계속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평가되어 있고, 환율 낮고, 지금 앞으로 경기 회복에 기업 실적 개선 이거 다 된다고 그러는데 안 사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이유들은 여기에 다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내년 3월 정도 시점 되면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되는데, 공매도 치기 위해서는 또 증시 꼬리 올려놔야 되니까 지금 열심히 사가지고 주가를 올려야 된다. 그 생각에 똘똘 뭉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토마스 앞으로 더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죠. 배당주 계절, 배당 수익률 5% 넘는 고배당주 어떤 종목이 있나. 여기에서 이제 조금 제가 살짝 기분이 나빴던 게 있어요. 조금 있다가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배당 시즌을 앞두고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배당락이 되기 하루 전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올해의 배당락 기준일은 29일이래요. 28일일 줄 알았더니 29일이래요. 계산이 그렇게 되더라고. 네, 제가 계산이 좀 약한가 봐요. 30, 29, 28 맞네요. 네, 28일, 이틀 전. 네, 맞죠? 네, 그렇게 되나? 하여튼, 이건 항상 헷갈렸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24일까지 보유하시면 되는 거고, 28일까지 보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9일 날이 이제 배당락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28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됐죠. 28일 날 주식을 사가지고, 29일 날 팔아먹어도, 여러분들 배당을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배당락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당락은 여러분 딱 기준만 정해주시면 돼요. 현금이냐 주식이냐. 근데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금 배당을 합니다.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주식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배당락이 들어가서 늘어난 주식수만큼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현금으로 받게 되면요, 주식수가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배당락은 빵프로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받아 챙기는 거예요. 네, 배당락이 있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배당락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그 배당락 기준일날 주가가 대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이제 배당 받았으니까 팔아도 돼. 여기에 대한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이 배당락이 일어나는 그 즈음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거나 또는 그 즈음에서 주가가 내려가거나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기분이 좀 나빴던 것들이 좀 생겨나게 돼요. 올해 이제 배당 예상률이 높은 종목들, 뭐 BNK 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JB금융지주, 뭐 이제 금융주들, 신한지주 이런 것들 5% 이상의 배당주로 꼽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배당 대형주들, 뭐 이런 쪽에 뭐 통신 유틸리티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죠. 이 뉴스에서 봤을 때 뭐 지금 현대해상,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SK텔레콤, 한국전력, 금호산업 등등등이 관심을 두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뉴스에 나와 있는 연구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당주를 너무 일찍 산다면 시장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져서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배당주를 사기 좋은 시기냐면 최소한 한 주 이상 여유를 둬야 된다. 12월 둘째 주 후반, 그러니까 지금부터겠죠. 셋째 주에 사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약간 기분이 상했던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10월에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배당주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 기억하실 거예요. 왜요? 배당은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10,000원짜리 기업인데 500원을 배당받아요. 그럼 5% 배당이죠. 근데 주가가 시장의 상황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9,000원에 떨어졌어요. 9,000원까지 떨어졌어. 그러면은요, 500원 배당을 받게 되면 9,000원짜리가 500원 배당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즉, 주가가 쌀 때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배당을 받겠다는 사람들은 이제 배당락 기준일 전까지만 매수하면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고배당 주식인가 사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주가가 스물스물 계속 올라가거든요. 주가가 이미 올라가 버린 상태가 돼버리면은요, 5% 배당을 받으려고 들어갔을 때 두 가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주가가 이미 올라가서 배당 수익률이 떨어져요. 내가 10,000원에 500원 받아야 되는데 1,500원이 됐어요. 11,000원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배당률이 5%가 안 나와요. 아시죠? 네. 거기에다가 스물스물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29일 까지는 갖고 있어야 되냐. 28일까지는 일단 보유해야 되니까 29일날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29일날 던지기 시작하면요, 5% 배당 먹으려다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위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면서 매수하게 되면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배당주를 일찍 사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배당주를 너무 일찍 사면 시장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이 논리는요, 사실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나타나는 이야기지, 시장이 밑에서부터 계속 지금처럼 올라가고 있을 때 지금 뒤늦게 사버리게 되면은 배당 수익률도 줄어들죠. 그 다음에 위험에 더 리스크가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은 배당을 5%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배당 수익률이 줄어들고 배당락 기준에 떨어지게 되면은 내가 건질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강제적인 또, 네, 장기 투자가 될 수 있고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그런 계륵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항상 어떻게 해요? 네. 배당을 이번에 제가 조금 일찍 사야 됩니다라고 했죠. 한 2, 3개월 정도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금호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 두산도 올라가 있죠. 삼성전자도 올라가 있죠. 배당 주는 종목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거 미리미리 사놓으니까 이 정도 수익이 발생됐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배당을 더 치면 되는 거거든요. 시세 차익과 배당을 같이 챙길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올해는 지금 좀 늦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도 배당주 사셔도 괜찮은 것도 있을 겁니다만은 올해는 지금 전략들이 이미 12월 막바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 또 막 서두르지 마시고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물론 내년에 또 잊어먹겠죠. 네, 그렇지만은 네, 내년에도 제가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배당금을 챙기고 하는, 배당을 받고자 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대응이 들어갈 때는요, 시장의 상황을 보고 지금 일찍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좀 천천히 들어가요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 보시고요. 가격이 싼 것이 배당 수익률을 올리는 길이다, 더 안전한 것이다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미국계 경기부양책 FOMC,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요. 백신 접종에 따른 기대감들도 조금 생겨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한국 증시 선호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 더 많이 길게 내려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배당이 5%가 넘는 고배당 주식들, 이 배당주 공략에 대한 시기, 이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정도의 장기 투자 동향이 나타난 차트를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시황 관련주로 불리는 대형주는 10년에 한 번 정도의 리듬으로 큰 시세를 보이고 있다. 요즘 같은 때잖아요. 그죠? 네, 큰 시세. 네. 신나죠? 네. 이 시황 관련주의 대시세에 주가가 3에서 5배 정도 된 예는 셀 수도 없다. 저가에서부터 7배에서 8배의 대시세 또한 드물지 않다. 타이밍에 달렸지만 시황 관련주는 고성장 기업에 대한 섣부른 투자보다도 훨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이것도 시장을 잘 보고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긴 합니다만,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요, 그냥 시장 대표 종목들 사가지고 그냥 장기로 묶고 있으면 당연하게도 여러분들 수익 보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주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시겠죠? 근데 타이밍을 잘못 잡아가지고 고점에서 하게 되면 한참 고생하다가 본전 잡고 더 올라가고 항상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한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월요일 힘찬 출발하시고요. 네, 오늘 무슨 데이라고요? 다 끝났대. 네, 1년 다 끝났대. 이제 수익률 막 올리시는 그런 멋진, 그런 날로 가시고요. 네, 오늘도 행복하데이로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출발하시고, 오늘은 9시부터 아침 라이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또 오셔가지고, 라이브 이야기 들어주시고, 한 주의 시작, 저하고 함께 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88TV와 유튜브 쪽에서 라이브 진행되니까 꼭 오세요. 네, 이따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